여기에 빠져 있어. 여기에. 그러니까 중선 정리가 뭔지 기억나요? 중학교 때 나오죠, 그렇죠? 이 사실 중학교 때 나왔던 게 왜 또 나오냐? 이게 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중선 정리가 뭐냐면 여기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때 A, B, C라고 했을 때 중선 정리니까 중선이 있어야겠죠? 요 B, C의 중점 M에 대해서 A에서 이렇게 M을 이어요, 그렇죠? 그럼 이때 요 AM 여기 중선이에요, 중선. 이게 바로 중선입니다. 중선이 있어야 중선은 그렇지. 중선이 이제 뭐냐면은 어떤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이렇게 마주보는 편, 이걸 이제 한자로 대변이라고 그래요. 마주보는 편이라 해서 대변의 중점에 연결한 선이 중선입니다, 그렇죠? 이 무게 중심이 뭐야? 세 중선의 교점이 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중선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볼게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 곱하기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이게 바로 파푸스의 중선 정리입니다. 그럼 이게 평면좌표에서 뜬금없이 왜 또 나오냐? 이 증명을 평면좌표를 이용해서 하면은 되게 쉽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 공식의 증명.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 M을 원점으로 해서 좌표 축을 잡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좌표 축을 잡을 때는 내맘대로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최대한 이 미지수가 적게 나오게 해야겠지. 그러면은 지금 딱 중점을 M을 원점을 잡으면은 좌표의 미지수가 최소화가 돼요. M이 0,0이 되고 A는 아예 모르죠. 그래서 그냥 A, B라고 하고 C는 요 길이를 C라고 보면은 플러스 C, 0 B는 마이너스 C, 0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일반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렇죠? 일반성을 잃지 않으면서 미지수의 개수를 최소화해서 좌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좌변하고 우변을 계산해 보는 거야. 증명. 좌변.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AB의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곱이니까 루트가 없지, 그렇지? 공식에서. 그래서 그냥 A 빼기 마이너스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0, B의 제곱 이 되겠죠. A, C의 제곱은 뭐예요? A, B랑 C, 0이니까 A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일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 A 제곱 2개, C의 제곱 2개, B의 제곱 2개고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 지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우변도 한번 계산해볼까요? 우변 계산해보면 2 곱하기겠죠? 2 곱하기 AM 제곱 A, B가 0,0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입니다. BM 제곱은 뭐예요? B의 길이가 C란 말이야. 그냥 C의 제곱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정확히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평면좌표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요. 그렇지? 평면좌표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그래서 보통 문제 나올 때 이 증명 과정을 뭐 빈 구멍, 네모잖아. 빈 네모. 가나다라 뻥뻥뻥 뚫어놓고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근데 또 게다가 이게 증명으로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이 평면좌표 나오다 보니까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사용해서 길이를 구하는 문제도 나와요. 심지어 지금 뭐야? 무게중심이 좌표 구하는 게 나오잖아. 무게중심하고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당연히 연결이 많이 됩니다. 중선이 3개나 있으니까 파푸스의 중선 정리 쓰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죠. 이제 이해됐어 이거?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증명 과정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체크 정도 하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 공식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반드시 암기해서 문제 필요하면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평면좌표에서 지금 여기에 빠진 내용이고, 직방이 있잖아, 그렇지? 직방은 좀 사실 다 아는 내용도 좀 몇 개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왜 직선의 방정식이냐면은 직선은 1차 함수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근데 이제 만약에 기울기가 0이면 상수 함수가 돼요. 그죠? 그리고 x축의 수직이면 뭐야? 함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직선이죠. 그 x축의 수직인 것 때문에 직선의 함수가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함수가 아닌 게 하나 껴있지.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x축과 y축이 있을 때 뭐 이 좌표가 만약에 m이다. 그러면 x축하고 수직인 직선을
직선의 방정식이 x는 m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m, 0을 지나면서 x축이 수직이면은 여기 있는 좌표는 뭐예요? x 좌표가 m인 것들을 모아놓은 거거든. y 좌표는 계속 바뀌지만 그렇죠? x는 m이에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좌표가 n인데 이렇게 y축이 수직이야. 한마디로 x축이 평행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n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상수함수예요. 함수입니다. 함수. 그렇지? 상수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부분은 x좌표 계속 바뀌지만 y좌표는 n인 좌표들 전부만 쫙 모아놓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y는 n인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이. 이해했죠? 그리고 이 직선의 함수가 아닌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얘가 함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얘는 함수야. 그렇죠? 상수 함수란 말이죠. 이건 함수가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뭐 뒤에 그 함수 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함수 형태가 있는 거죠. 그렇죠? 1차 함수 형태. 제일 일반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보통 이 y절편 여기가 보통 이 b가 되고 기울기가 a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이 세 가지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a가 양수면 이렇게 우상향 할 거고 그렇죠? 증가함수 나오죠. a가 음수면은 떨어지죠. 오하향 감소함수 나오죠. 그렇죠? x가 증가할 때 y가 같이 증가해주면 증가함수. x가 증가할 때 y가 그때 따라 y가 감소해버리면 감소함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증가함수가 감소함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간다. 맞지? 여기까지 알겠죠? 일반적인 케이스인 건데 그러면은 뭐 일단 이런 특수 케이스 말고 일단 직선의 방정식 제일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 1차 함수 형태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이 1차 함수 형태가 제일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 1차 함수를 조금 더 다뤄보자고. 그렇지? 1차 함수를 이제 우리가 보통 결정 조건이라고 해요. 직선의 결정 조건. (1차) 함수가 딱 깔끔하게 빵 결정되려면은 두 개가 필요해요. 뭐냐면은 지나는 한 점 그리고 기울기 이 두 개가 딱 정해지잖아. 그러면은 그 딱 유일하게 딱 그 1차 함수가 딱 생겨요. 그죠?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 직선의 방정식은 식을 세운다고 하면 y 빼기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인 겁니다. 그렇죠? 이유는 이래요. 이게 직선이 어떤 x1, y1을 무조건 지나고 기울기가 m으로 고정돼 있어요. 그렇죠? 기울기는 뭐예요? x 증가량 대 y 증가량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직선의 임의의 점 x, y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x 증가량이 x 빼기 x1 분의 y 증가량이 y 빼기 y1인데 이 기울기 항상 n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녀석을 이쪽으로 이야기해 주면은 이 식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y는 하고 정리하잖아. 그렇지? 일반 표준어니. 그래서 y1까지 이렇게 이항을 해가지고 y는 m 곱하기 x 빼기 x1 플러스 y1 이렇게 암기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뭐예요?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를 알면 1차 함수 바로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지? 이해되지? 다 사실 안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 결정 조건이라는 게 이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만 알면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직선이 지난 1차 함수가 지나는 두 점을 알면 뭐예요? 직선 다 결정할 수 있죠. 왜? 기울기 구할 수 있고 지나는 점 한 점 이상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다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니까 이거 알겠지?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되게 별건 아닌데 요거 좀 알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알았으면 좋겠어. 뭐냐면은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이거 솔직하게 말해서 x절편이 a면은 a, 0을 지나는 거고 y절편이 b면은 0, b를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 구하고 지나는 한 점 0, b니까 그렇죠? y는 mx 플러스 b, m 구하고 b 구하고 b는 알고 있으니까 구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지?
구하면 되는데 요 식을 알면 좀 계산이 가끔 빠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요 식을 좀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요 식을 조금 외우면 요거 좀 이렇게 꽤나 유용합니다. a, 0을 대입하면 뭐예요? a분의 a 플러스 b분의 0은 당연히 1이죠. 0, b 대입해도 a분의 0 플러스 b분의 b니까 당연히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렇죠? 저식 외우면은 좀 어떤 계산 스피드에서 유용도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렇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 뭐 다 알고 있죠, 그죠? 다 알고 있는데. 평면에서 위치 관계는 보통 교점의 개수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교점이 0개일 때, 1개일 때, 무수히 많을 때 3개가 있어요, 직선 케이스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뭐예요? 교점이 1개일 때. 두 번째 케이스가 교점이 0개일 때. 세 번째 케이스가 교점이 무수히 많을 때. 그렇죠? 사실은 정식 위치관이 여기까지예요. 그치? 근데 계산의 유용성 때문에 1번에 포함된 거긴 한데 4번이 있죠. 뭐예요? 수직으로 만날 때. 요거는 사실 1번에 포함된 겁니다. 정식 위치관이 여기까지예요. 그치? 근데 요거까지 기억해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알지 뭐. 그치? 근데 이게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표준형일 때만 이렇게 외우더라고. 근데 일반형일 때도 외우세요. 계산이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직선을 이제 일반형으로 나누겠습니다. 직선 일반형. 일반형에서는 이 직선을 이렇게 보자고요.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과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0. 이 두 직선의 위치를 따질 때 한 줄 상관다.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보통 일반형에서 기울기가 다르다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x항의 개수의 비율과 y항의 개수의 비율이 다르다. 이러면은 둘의 기울기가 다른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일반형에서 표현법입니다. 이게 유도는 안 해도 되겠지, 그지? 다 표준형을 바꿔가지고 유도하면 쉽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케이스는 평행하다. 이러면은 당연히 기울기가 같은 거겠죠. 이렇게 같으면 기울기 같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상수항의 비율은 달라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이거까지 같으면 두 식이 일치하거든. 일로 가는 거. 알겠지? 그리고 4번. 사실 4번 사실 여기까지는 많이 다 아는데 4번을 좀 웬만하면 외우세요. 계산 스피드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뭐냐면은 이겁니다. xi 두 개 xi 곱하고 y이 곱한 다음 더하면 0이다. 유도는 쉬워. 유도는 표준형을 바꿔서 유도하면 됩니다. 알겠지? 이거 뭐 이것만 한번 해볼까요? 이것만 좀 내가 이것 때문에 설명한 거라서 이건 다 알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고 얘는 y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x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둘이 수직이라는 건 뭐예요? 두 기울기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다 이 소리죠. 그렇죠? 얘하고 얘 곱하면은 이제 플러스 될 거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걸 이해한 다음에 이렇게 넘기면 보이죠. 그렇죠? 이게 됩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이걸 매번 이렇게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사실 그 시간조차도 아끼기 위해서 이 정도는 좀 외우는 게 좋지 않을까? 내신 대비 하는 동안만이라도. 알겠죠?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었고 그 다음 뭐 정과시 직선사인 거리 공식은 알죠? 이거는 넘어가고요. 여기 지금 이 책에 빠진 내용이 한 개 있어요. 뭐냐면은 요겁니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 개념이 되게 많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지? 사실 되게 빠진 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리마인드하는 시간에 뭐 그 방대하게 다 다루지 않을 거야. 그건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유형이 키울 때 다 다른 거고. 일단 제일 약간 기본인데 좀 빠진 거 위주로 건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요거예요. 뭐 이것도 사실은 알겠지만 만약에 일반형으로 두 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와 이 두 개를 하나는 그냥 더하고 하나는 어떤 k 같은 거 상수 하나 놓고 변수 하나 놓고 곱해서 더해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은 이 식은 얘와 얘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무조건 돼요. 이유는 뭐냐면은 봐봐, 이 둘의 교점을 x1, y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당연히 1로 대입하면 뭐예요? 요 값을 0으로 만들겠죠. 그치? 교점이라는 건 얘도 얘를 지나고 얘도 얘를 지난다는 얘기니까 지나다는 건 뭐야? 식을 만족시킨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1로 대입하면은 요 식이 0이 될 거예요. 1로 대입해도 마찬가지로 요 식이 0이 되겠죠. 그럼 얘를 1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기 때문에 K가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나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잖아. 그럼 얘는 K 값은 되게 무궁무진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K 값에 따라서 뭐예요? 기울기가 계속 바뀌는 거야. 이 점은 무조건 지나고. K 값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무수히 많아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저 내용 자체는 원방에서 훨씬 중요해요. 원방에서 그대로 또 나오거든. 근데 이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사실 응용성이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많이 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앱을 묶어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6,0을 무조건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렇죠? 즉 한마디로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마이너스 6,0을 무조건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치? 이게 원래 의미가 이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y까지 넘겨가지고 m으로 묶으면은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0하고 얘는 0의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그 좌표를 무조건 지나는 거예요. m의 값을 남겨없이. 그럼 x가 마이너스 6이고 y가 0이겠죠. 마이너스 6은 0을 무조건 지나는 거예요. 요 원리랑 똑같단 말이지. k 대신 m이 들어오고. 이게 됩니까? 이거? 같은 원리라는 거죠. 이해했지? 그지?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저 내용이 사실 직선에서 중요하다기보다는 뒤에 원방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똑같은 원리로. 근데 그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미리 한 번 더 한 거예요. 알겠지? 이 내용이 좀 빠져있고 사실 빠진 내용은 되게 많아요. 많은데 뭐 그걸 다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거 유형 익힐 때는 또 다시 전부 다 다룰 거고 일단 지금은 이제 이 정도 생기초인데 좀 빠져있는 것 같은 것만 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가 요 앞에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에서 생기초 기념 설명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2교시에 이제 좀 풀다가 뒤에 또 원방도 빠진 거 같은 거 좀 건드려줄게요. 원방 설명 좀만 할까요? 여기 빠진 내용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데 그게 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게 기본 내용 다 알지, 그치? 다 안다고 하고 넘어갈게요. 기본 내용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까 그 직방에도 있던 내용이에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이게 무슨 내용이냐? 원이 있습니다. 이게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쓸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라지 ax 더하기 라지 by 더하기 라지 c죠. 물론 이게 항상 원은 아니지만 표준형으로 붙였을 때 r제곱 쪽의 위치가 양수면 원이죠. 그렇죠? 거기가 0 이하면 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원이라고 치고 다음 원C2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이 0입니다. 이 두 개를 아까 똑같아요. 원리가 한 개는 그냥 더하고 그렇죠? 한 개는 어떤 k나 뭐 m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런 거 하나 변수 하나 넣어서 곱해서 더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 아래에 있는 식이 뭐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거지.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교점이 두 개가 있네. 그렇지? 근데 이 k 값이 계속 변하면 할수록 있죠. 웬만하면 원이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원이 나올 수도 있고 k 값에 따라서 아니면 뭐 이런 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이쪽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되게 무수히 많겠죠, 그죠? 무수히 많아요, 그렇죠?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되게 무수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방이 기본적으로 딱 그 한지로 딱 결정되려면은 적어도 3개의 점이 확정되게 지나요, 그렇지? 그러면 원이 확정이에요. 한 개, 그렇지? 2개는 무수히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때 제일 중요한 게 k가 -1일 때 k가 -1이면 어떻게 돼요? x제곱하고 y제곱하고 지워져요. 그러면은 x하고 y는 1차식으로 바뀌네요.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렇죠? k가 -1일 때가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이게 됩니까 이거? 그죠? 이때 여기서 이 두 교점을 이은 성분 이 성분을 뭐라고 하냐면 공통현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쪽 원에서도 현이고 이쪽 원에서도 현이기 때문에 공통현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때 이 공통현, 이 성분을 포함한 직선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알겠죠? 공통현은 사실 이 선분이에요. 그렇죠? 직선이 아니지, 그렇지? 선분이 공통현인데 근데 이 공통현을, 이 선분을 포함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k가 -1일 때 뭐예요? k가 -1일 때 직선이 나오고, 그렇죠?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두 원방을 빼버리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무조건 나오고,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거? 알겠지?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이 왜 중요하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뒤에 봅시다 한번. 문제가 이제 쓰이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이게 페이지 23쪽에 2번 봅시다. 지금 봐봐. 그림과 같이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 16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에 대해서 선분 PQ를 접는 선으로 하여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의 호 PQ가 x축과 점 마이너스 2,0에서 접하도록 접는다. 선분 PQ의 길을 구하시오. 한마디로 뭐예요?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x축, y축이 있습니다. 반지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에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4인 원이죠, 그렇죠? 근데 접었어. 접어가지고 접었어요, 그죠? 접어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2,0에서 접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 접었잖아, 그렇죠? 이 둘은 합동이죠. 접었으니까, 그렇지? 그럼 요걸 호로 하는 원을 좀 완성을 하잖아, 이렇게. 그렇죠? 완성을 하면 똑같겠죠, 당연히. 그렇죠? 똑같은 원의 일부니까. 합동이니까. 그죠? 맞습니까? 똑같이 반지름이 4인 원이에요. 즉 뭐예요? x 접하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2,4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요 원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은 16 이런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PQ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 전략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봐봐. 전략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이 직선 PQ의 방정식을 분명히 구할 수 있죠, 그죠? 빼면 돼요. 그렇죠? 뭐 예를 빼면 그냥 빼면 돼. 빼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중심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요 거리를 구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원에서 혈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무조건 수직 이등분이죠. 왜냐면 이렇게 이었을 때 이등분삼각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직 이등분이니까 PQ가. 그러면은 요 OQ의 길이는 뭐 예를 들면은 반지름 4잖아. 그렇지? 요 길이는 구할 수 있죠.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 반지름 나옵니다. 곱하기 2하면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거나 되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할 줄 모르면 좀 구하기 어려운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럴 때 쓰인다는 거지. 풀 수 있겠죠 이거?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연의 방정식 구하는 건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구한다? 뺀다. 원리는 저렇다는 거죠. 원리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큰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했지, 그지?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고 하면 되고 또 이제 빠진 내용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 프린트 문제도 다 빠져 있어가지고 조금 문제가 없긴 한데 근데 그래도 설명을 할게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 뭐냐면 두 원의 위치관계. 두 원의 위치관계. 그러니까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위치관계가 다양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아예 안 만날 수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외접한다고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접할 수 있어요. 한 줄 더 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경우는 두 줄에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번째가 있어요. 얘도 접하는 건데 얘는 뭐냐면은 이렇게 내접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안쪽에 접하는 겁니다. 안쪽에서. 그리고 다섯 번째. 얘도 안 만나는 건데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안 만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다섯 가지 케이스가 더 없지, 그지? 그래서 요거를 보통 어떻게 따지냐면은 D하고 R1하고 R2 따지는 거예요. R1, R2는 뭔지 알겠죠? 두 원의 반지름이 그렇죠? 근데 D는 뭐냐?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중심 여기 있고, 그지? 그러면은 지금 뭐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가 D. 이해됩니까 이거? 그리고 요 길이가 R1. 요 길이가 R2인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으면은 여기가 D죠. 요 길이가 R1, 요 길이가 R2인 거예요. 그죠? 여기는 요 길이가 D겠죠. 예를 들어서 R1은 뭐예요? 교점에서 이렇게 이으면은 여기 R1입니다. 얘는 교점에서 이렇게 이으면은 여기 R2겠네요. 그쵸? 여기는 D가 상당히 짧죠? 요게 D예요. 그쵸? R1은 어떻게 됩니까? R1. 요게 R1이에요. R2는 요게 R2입니다. 그쵸? 여기는 요게 D예요. R1은 요게 R1이에요. 그렇죠? R2는 요게 R2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렇게 했을 때 봐봐. 첫 번째 1번 관계는 뭐예요? R1 플러스 R2가 D보다 작아요. 작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D가 크죠? 이거는 뭐예요? 같아요. 얘는 잠깐 생략할게요. 4번 어때요? 빼면이잖아, 그렇지? 사실 R1하고 R2가 어느 정도 큰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럼 둘의 차 절대값 씌우면 되겠죠? 이거는 차가 D보다 큰 겁니다, 무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3번 케이스는 뭐예요? 2번과 4번의 사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실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졌으니까 뭐예요? D는 R1 더하기 R2가 작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놓치면 안 되는 게 요 케이스. 근데 이게 함정이 요게 함정이에요, 살짝. 보통 그냥 그림 그리면 요것만 보이거든. 근데 요거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 2, 4, 5번은 쉽지 않겠지. 3번이 좀 함정이 있다 이게.
요거 때문에 설명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나오는 문제도 자주는 아닌데 종종 나와요. 알겠지? 기본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x 추접하는 원, y 추접하는 원 이런 거 다 알죠? 그런 건 설명 안 할게요. 쉬우니까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접선. 접선의 방정식이 별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 공식을 몰라도 구할 수 있거든요. 공식을 몰라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할 수 있는데 공식을 알면은 스피드가 다르다. 이제 접선의 방정식. 일단 첫 번째가 접점을 알 때예요. 이걸 알겠지? 일단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원이 중심 원점이에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입니다. 그렇죠? 근데 접점이 주어졌어. 그죠? 이때 이 접선의 방정식. 그죠? 공식이 뭐라는 거예요?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x제곱은 x 곱하기 x잖아. y제곱은 y 곱하기 y예요. 거기 x 하나에 x1 대입하고 y 하나에 y1 대입하면 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x1하고 y1은 상수기 때문에 1차식이나 그렇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연 진짜 접선인지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간단해요. 이게 지금 x1, y1을 지나는 접선이려면은 두 가지 만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x1, y1을 지나야 돼요. 두 번째는 요 반지름하고 수직이면 돼요. 이 두 개 만족하면 확실하게 접선이죠. 그치? 그러면은 봐봐. 일단 x1, y1이 요 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 제곱이라는 반드시 참이죠. 그렇죠? 참인식이에요. 그렇죠? 원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를 이로 대입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요 x에 x1이 들어가고 요 y에 y1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 r제곱 20 되네요. 성립한다는 얘기죠. 얘가 이 점을 지나요. 확실하게. 맞지? 그치? 그 다음에 지금 요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x 증가하는 분의 y 증가하니까 x1분의 y1이죠. 그렇죠? 이 기울기 얼마예요? 이거 넘기고 y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y1분의 x1이죠. 그렇죠?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되네요. 수직이네. 맞는 거죠. 이게 돼요 이거? 알겠지? 근데 내가 이거 설명 왜 하냐?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건데 여기 접점이랑 접점 알려줬어. 이거 어떻게 바꿔 겁니까 이거? 왼쪽하고 식이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바뀌었는데. 그지? 어떻게 돼요? 맞아요. 아까 내가 원리 설명한 이유가 있죠. 그죠? 똑같이 되는 겁니다. x 빼기 a 제곱은 x 빼기 a 곱하기 x 빼기 a잖아. 이 x 하나에 x1 들어가는 겁니다. y 빼기 b 제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공식입니다.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정말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체크할 건 또 마찬가지 두 가지예요. 이 점을 지나냐, 얘랑 수직이냐,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얘가 요 원이 있기 때문에 x1 빼기 a 제곱 더하기 y1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이라는 식은 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일로 대입하면은 똑같이 찍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얘를 지나는 거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치? 그 다음에 기울기. 요 기울기는 뭐예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그렇죠? 얘 기울기는 뭐예요? 요거 넘기고 얘로 나누면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죠. 그렇죠? 곱하면 마이너스 되네요. 그죠? 맞아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울기를 알 때, 그렇죠? 그죠? 기울기를 알면 당연히 처음 나온 건 뭐예요? 중심이 원점이 됩니다. 그렇죠?
지문제 M이다. 그러면 항상 평행하게 두 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서로 이렇게 지름의 양끝점을 기점으로 두 개가 나오는 무조건. 그렇죠? 이건 당연히 지름이 되겠죠, 그죠? 그렇지? 지름의 양끝점 기점으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기울기가 딱 평행하면, 그죠? 그럼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요겁니다. y는 mx, 기울기가 m이니까 당연히 mx로 시작하겠죠. 풀마 두 개니까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요거예요. 이걸 좀 외우시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 그냥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사실 얘도 그렇고 공식을 몰라도 접선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외우는 이유는 그냥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오로지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 스피드인데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그럼 만약에 이 공식을 모른다고 치고 한번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구해보자고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기울기는 알고 y절편을 모르니까 y절편은 어떤 p라는 미지수로 둡시다. 그쵸? 그리고 얘랑 접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얘를 일반형으로 바꿔서 mx 빼기 y 플러스 p는 0이고 중심 0,0까지 뭐예요? 반지내고 그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면 r와 같아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점과 직선 사이 공식 쓰면 되겠네. 그치?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0, 0이니까 뭐예요? 절대값 p죠. 이게 r이잖아. 그치? 그럼 이게 이항된 다음에 절대값 p가 요거니까 p가 왜 풀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인지 알겠죠?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별거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 얘도 마찬가지야. 공식 모르잖아? 근데 지금 지나는 점 알잖아요. 그쵸? 그럼 뭘 몰라요? 기울기를 모르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모르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미지수로 놓고, 그치? 요거 일반형 고쳐가지고 원점까지 반지름이 r이다 이래서 m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을 몰라도 구할 수 있어. 못 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공식 몰라도 다 접선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외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정말 스피드 때문에 외우는 거지. 이게 우리가 이 공식을 모르면 절대 못 구해 이게 아니야. 그죠? 사실 뭐 다 그렇죠. 그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도 솔직히 말해서 뭐 구할 수 있잖아. 솔직히 그지? 이게 이 점에서 수선의 그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교점 구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은 다 있는데 귀찮죠. 오래 걸리잖아. 그렇지? 스피드 때문에 외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중심이 a, b예요. 식이 요겁니다. 이때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구하고 싶어요. 당연히 그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얘하고 얘의 차이는 뭡니까? 반지는 말 똑같고, 그치?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이동된다 이거죠. 그럼 접선도 같이 평이동되면 되겠네. 그치? 되게 쉽죠, 그죠? 그럼 이거예요. 이겁니다. 완전 쉽죠? 그러니까 이게 따로 알려주는 이유 알겠지, 그치? 외우기가 쉬워요. 이게 아예 완전히 모양이 달라가지고 따로 외워야 되는 거면 굳이 외우라고 안 하지. 근데 결이 똑같잖아, 그렇지? 외우기가 매우 편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원방은 사실 개념 더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지금 우리가 뭐 모든 유형을 다 익힐 거 아니니까 그냥 근본, 기초 개념 중에 빠진 걸 좀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좀 알면 좀 봅시다. 도형의 이동하고 경제 좀 설명을 할 건데, 도형의 이동은 사실은 이렇게 설명이 거의 다 돼 있죠. 혹시 일반적인 점대칭,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선대칭 할 줄 알아요?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알고 있습니까? 기억나? 그거 넘어가고, 도형의 대칭도 제일 이렇게 유명한 문제가 뭐냐면은 페이지 31쪽에 3번이죠. 그러니까 그 약간 최소값, 둘레기가 뭐는 거죠? 약간 최단거리나 최소값 구하는 문제. 그렇죠? 이거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도형이동은 그림과 같이 중심이 5,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고 중심각의 크기가 45도인 부채꼴 A, B에 대하여 호 A, B를 3등분하는 점 중 점 A에 가까운 점을 필요하자. 선분 OA 위의 점 Q와 선분 OB 위의 점 R에 대하여 삼각형 PQR의 둘레의 길이 최소값을 구하시오라. 그렇죠? 이 문제가 되게 사실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죠?
루트입니다. P는 뭐 요 위에 어딘가 있겠죠. QR이 이제 성분 OA와 OB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PQR 둘레기 최소값 구하겠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최소값 구하는 거죠. 항상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Q가 OA 위에 있으므로 OA는 대칭 이동을 겁니다. 항상 상대칭은 뭐예요? 수직 이등분하고 연결돼 있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Q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R이 OB 위에 있으므로 OB에 대해서 상대칭을 시켜요. B를. 그죠? 그러면은 이때 P'과 P2'이 일직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Q하고 R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수직 이등분은 또 뭐랑 연결돼 있죠? 이등변 삼각형하고 연결돼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수직 이등분이 있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하나 보여주고, 그렇죠? 수직 이등분이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이거. 그래서 P'과 P2'을 연결한 이 선은 지금 PQR의 둘레길이랑 같은 거예요. 그죠? 그치? 그리고 이게 실제로 Q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쵸? 꺾이면 뭐예요? 더 길어지지. 그치? 그러니까 일직선이 이럴 때가 최단 거리인 겁니다. R도 마찬가지. 움직이면 더 길어져요. 그쵸? 맞습니까? 요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은 중요한 건 결국 그러면은 이 그림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삼각형 PQR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 요거는 지금 P', P2'의 선분의 길이와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저 선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그치? 이게 항상 선대칭은 수직 이등분하고 연결돼 있고 수직 이등분은 이등변 삼각형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여기서 이게 지금 OA를 선대칭했다는 거는 Q가 OA 위에 있으면은 이렇게 이으면 이쪽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 쪽 있는 O에서도 마찬가지죠. OP'이 있고 OP를 이어요. 그러면은 요 길이도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OP가 반지름이 루트 2니까 얼마겠어? 얘도 루트 2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OP 프라임 이어도 똑같습니다. 얘도 같은 겁니다. 그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루트 2고 여기에도 루트 2네. 다 같은 거지. 그쵸?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같을 거고요. 그렇죠? 그치? 두가 같겠죠? 그리고 요 두 각도 같겠지,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요 각은 뭐예요? P', OP, P2'은 45도의 2배가 되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2배가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가 얼마인가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이거? 그치?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엄청 유명한 그림이긴 한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 대칭 이동을 통해서 최단 거리 혹은 둘레의 길이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걸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요거 하나 정도 하면 일단은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집합을 좀 넘길게요. 집합은 이렇게 좀 나중에 이거 풀면서 익히도록 하고, 개념적으로는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어서 이제 명제하고 조건, 그다음 절대 부등식이 있는데 여기는 설명을 한번 할게요. 왜냐면 다들 좀 이렇게 용어 정리를 잘 못하더라고. 그냥 혼자 하라고 하면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용어가 그쵸? 세 개가 있어요. 명제, 조건, 그 다음에 진리집합.
여기 세 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에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명제도 보통 소문자로 써요. 그렇죠? 소문자 뭐 P, 소문자 Q, 뭐 이렇게 그렇죠? 소문자 R, 뭐 이렇게 많이 쓰고 수학에서 조건도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소문자 P, 소문자 Q, 소문자 R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렇죠? 진리 집합은 집합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써요. 대문자 P, 대문자 Q, 대문자 R. 그렇죠? 보통 이게 지금 이 명제하고 조건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명제는 그냥 그 B면 Q이다. 아 그거만 명제야? P면 Q이다 명제입니까? 명제는 문장이고. 아 문장이 아니면 명제가 될 수 없나요? 식으로 써 있으면 명제 될 수 없나요? 그것도 문장으로 안 됐으면. 아 이러면 안 돼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명제는 뭐냐면은 참 거짓을 얘기할 수 있으면 참 거짓을 정확히 얘기할 수 있으면 명제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명제는 이건 참이야, 이건 거짓이야 딱 얘기할 수 있으면 명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그 대한민국 남자 고등학생의 키 평균은 170cm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럼 이거는 실제로 통계를 내서 재보면은 참인지 거짓이 딱 나오겠죠. 참고서 얘기할 수 있지. 명제입니다. 정확히 명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차은우는 잘생겼다. 이 뭐가 참일 것 같긴 하지만 누군가는 아니 또 못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거는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참이야 이건. 이건 무조건 거짓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명제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차은우는 잘생겼다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 이거 명제도 같지. 왜냐면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공감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안 돼요. 어느 한 명, 아니 외계인이라도 와서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면은 참이 아닌 겁니다. 이게 돼요 이거? 알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제가 뭔지 알겠죠? 참 거짓을 얘기할 수 있으면 명제야. 그래서 명제는 무조건 뭐야? 참하고 거짓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만 있는 겁니다. 애매한 명제 따위가 없어요. 그건 명제가 아니야 애초에.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참 거짓을 말할 수 있는 문장 혹은 식 뭐 등등등 전부 다 참 거짓 얘기할 수 있으면 전부 다 명제예요. 이해했지? 조건은 뭡니까? 조건은 반드시 미지수가 들어가요. 뭐 x라든지, 그렇지? 아니면 뭐 x, y 두 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미지수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조건은 반드시 미지수가. 보통은 이제 여기 고등학교 1학년 공수 2에서는 보통 한 개짜리 많이 쓰니까 가끔 두 개짜리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미지수 x에 대해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문장이나 식 뭐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다 조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하고 명제는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똑같은 기호를 쓴단 말이지. 보통 명제도 소문자 PQR 이런 식으로 쓰고 수학에서 조건도 소문자 PQR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헷갈려 하는데 다른 겁니다. 명확히 명제는 뭐다? 참 거짓을 얘기할 수 있게 되면 다 명제예요. 참 거짓을 얘기 못하면 뭐야? 명확히 얘기할 수 없으면 명제가 아닌 겁니다. 애초에 이게 정의가 그래. 조건은 뭐예요?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요. 미지수가 없으면 조건 될 수가 없어요.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근데 조심할 게 그러면 항상 참이 되는 x에 대한 식은 조건이 아닌가요? 조건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야? 조건이면서 뭐예요? 명제이기도 하고. 항상 참이면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항상 참이야. 그러면 참인 거잖아요. 그렇죠? 명제이기도 해요. 근데 조건이기도 해.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참이 됐다 거짓이 됐다 둘 다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미지수가 있고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이게 변화하면은 조건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그죠? 그럼 진리집합은 뭐예요? 참이 되는 x의 집합. 맞아요.
그 조건이 있잖아, 그렇지? 조건이 있으면은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들게 하는 x값들의 모임이 있겠죠. 그 집합이 진리집합이에요. 즉 조건하고 진리집합은 무조건 뭐예요? 연결이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렇지? 그래서 보통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로 쓰고, 그죠?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로 쓰고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는 겁니다. 이해했지, 그지? 그래서 뜻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정의를 알면 다 연결돼 있어요, 그죠? 조건은 당연히 진리집합으로 가릴 수밖에 없겠지. 만약에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x도 만족하는 x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은 전체 집합이 실수예요, x가 실수입니다. 근데 x제곱이 마이너스 2야. 그럼 이거 만족하는 x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것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명제이기도 해. 거짓 명제죠, 그렇죠? 근데 조건이고 진리집합은 뭐예요? 공집합. 이해됩니까 이거? x가 전체 집합이 실수예요. x제곱이 0 이상이다. 이러면 뭐예요? 이거는 모든 실수잖아, 그렇지? 진리집합이 모든 실수, 즉 전체 집합인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그리고 이 경우에는 뭐예요? 조건이기도 하지만 명제이기도 한 거야. 참이니까 이거.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전체 집합이 실수입니다. x제곱이 2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뭐예요? 얘는 진리집합이 얼마입니까? 풀만 루트인 거예요. 마이너스 루트는 루트 두 개짜리, 두 개짜리 집합이 진리집합인 겁니다. 그렇죠? 얘는 뭐예요? 명제겠어요? 얘는 명제가 아니죠. x제곱이 2라는 건 x값이 풀만 루트 2일 때는 참인데 그게 아닌 다른 값은 다 거짓이잖아, 그렇지? 이거 그냥 전형적인 조건이지 명제 참고식을 딱 얘기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 차이 알겠어 이거? 그래서 일단은 이 명제 조건 진리집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걸 헷갈려 버리면은 이제 꼬여요 여기가. 이해했지, 그지?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부정이란 걸 배워요. 부정. 그렇죠? 명제와 조건의 부정. 부정은 이제 영어로 not이다, not. 한글로는 뒤에다가 아니다를 붙이면 부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단 수학적 기호는 이거 뭐야, 물결이 수학적 기호예요. 공식 기호예요, 공식 기호. 내가 쓰는 기호가 아니라 책에도 써있죠, 그죠? 공식 기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은 이거 not P라고 읽어요. 실제로 not P라고 읽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또 이게 부정이 명제의 부정이 있고 조건의 부정이 있어요. 당연히 이게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호가 똑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면 명제 P가 있어요. 그래서 not P 하면은 명제의 부정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명제 P가 있었는데 not P로 바꿨어. 뭐 어떤 효과가 있어요? 명제의 부정은 참 거짓이 뒷받침입니다. P가 참인 명제였어. not P하면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P가 맞는 말이야. 그래서 맞는 말이 아니다라고 했어. 그럼 틀린 말 되잖아요. 그런 효과예요. P가 만약에 거짓인 명제였어. 그럼 not P는 뭐예요?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것이 뒤바뀐 효과가 있는 거야. 명제의 부정. 그러니까 틀린 말을 했어.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했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이거? 알겠지? 명제의 부정은 뭐라고요? 참 거짓이 뒤바뀌는 겁니다. 원래 P가 참이었으면 나피는 거짓 되는 거고, 원래 P가 거짓이었으면 나피는 참 되는 거예요. 이게 명제의 부정이에요. 알겠죠? 그럼 조건의 부정은 어떻게 될까요? 조건의 부정은 똑같아요. 조건 P가 있으면 이게 나피 P가 여기 기호가 똑같다고 헷갈리는데 뜻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조건의 부정은 어떤 느낌이에요? 진리집합 어떻게 바뀌어요? 정확히 여집합으로 x제곱이 2였어, P가. 조건 P가.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전체 집합이 실수예요. 그러면은 x제곱이 2다 하면 뭐예요? 진집합이 풀만 루트 2잖아요, 원소가. 근데 낫을 붙이면 x제곱이 2가 아니다. 그럼 x제곱이 2가 되는 케이스를 빼고 전부사죠.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뭐예요?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만 빼고 전부 다인 거야. 정확히 여집합인 겁니다. 그렇죠? 여집합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얘는 참 거짓이 뒤바뀌어요. 얘는 뭐예요? 진리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조건의 부정과 명제의 부정 차이 알겠죠?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지, 그치? 이해를 해야 돼요. 외우고 이해를 해야 된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대충 알면 꼬이는 거야,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왔던 P면 Q가 드디어 나옵니다. 이 P면 Q.
수학 기호는 이 화살표로 써요. 이 화살표가 이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구조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 구조. 이 P면 Q는 용어가 좀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일단 P하고 Q는 정체가 조건이에요. P도 조건이고 Q도 조건이야.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보통 이 앞에 있는 조건 P를 뭐라고 하냐면 가정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조건 Q를 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게 실제 용어예요. 알겠지? 그래서 P면 Q이다 했을 때 이 P면 Q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P면 Q이다 전체 있잖아요. 전체 그렇죠? 이 전체는 명제라고 해요. 명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참고지시를 무조건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P하고 Q는 같다는 조건이야. 근데 P면 Q이다라는 이 전체 문장은 전체 식은 명제가 돼요. 알겠지? 그러면은 그럼 참고지시를 무조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이냐 이 뜻이죠. 그렇죠? 조건 P가 조건이니까 얘는 당연히 질집합 라지 P를 갖고 있겠죠. 조건 Q도 조건이니까 질집합 라지 Q를 갖고 있을 겁니다. 여기 분명히 연결돼. 그치? 그치? 그래서 이게 이 가정의 질집합 라지 P가 결론의 질집합 라지 Q에 포함되면 이 명제가 참이에요. 얘가 참인 겁니다. 그럼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가 2 미만이면 x는 3 이하다 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참이에요. x가 2 미만인 모든 x를 아무리 뭘 가져와도 이 x는 3 이하겠죠. 참이고. 근데 x가 2 미만이면 x가 1 이하다 이런 거예요. 얘는 거짓이에요. 왜냐면 1보다 큰 숫자고 1.5 같은 거 가져오면 x가 2 미만이지만 1 이하 아니잖아. 그렇지? 이런 거 거짓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정확히 가정의 질집합이 결론의 질집합에 포함될 때가 참이고 포함되지 않을 때가 거짓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명제가 거짓이게 되게 하는 예시를 반례라고 해요. 반례는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 P 빼기 Q에 있는 겁니다. 차집합에. 이해되죠? 그렇죠? 여기에 원소가 있으면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 그렇지? 이해됩니까 이거? P 빼기 Q에 있는 거 하나 가져오면은 이 명제가 틀렸다고 그냥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면 찾아내면. 이해했지? 그치? 느낌 알겠어요 이거? P면 Q다 이 형태 알겠죠? 그치? 요거예요. P면 Q다. P면 Q다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드는 어떤? 요 얘기가 나오고 모드 그치? 모드는 영어로 이제 보통 all입니다. all 그쵸? 그래서 이런 모든 실수 x에 대한 P하다 P라면은 이 기호가 이거 실제 수학 기호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내가 많이 쓰는 기호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P다. 이렇게, 그렇죠? 사실 실제 이 기호가 대학교 때 처음 등장해요. 실제로 교과 고등학교 교과서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저기 쓰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읽을 줄 알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다 이러면은 이때 이 P는 정체가 뭐예요? 조건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얘랑 비슷한데 이 전체 이 문장은 뭐가 돼요? 명제가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P는 조건이야 지금. 근데 앞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다 이렇게 붙여버리면 조건 갑자기 명제가 됩니다. 지금 역할 해석을 못하겠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끝났네요. 좀 일찍 시작했어요. 또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일단 여기 모든까지만 할게요. 모든 어떤까지만. 그리고 그래서 그럼 도대체 명제라면 참고지 이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이냐? 당연히 얘는 질집합 라지피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참이라면은 이 질집합 P가 라지피가 전체 집합하고 같으면 참이에요. 그럼 다르면 뭐예요? 거짓입니다. 뭐 이거 충분히 이해되죠, 그렇죠? 왜 이러는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은 이제 기호를 읽습니다. 얘도 구조가 똑같아요. 얘는 조건이지만 이 전체 문장은 명제인 겁니다. 이게 왜 기호가 이러냐? 알파벳 2를 대문자를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이 사실 이게 좀 해석이 좀 별론데 영어로 exist입니다.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P를 만족하는 실수 X가 한 개 이상 존재하면 참이다 이 뜻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이 전체 명제된다는 건 진집합 라지 P에 대해서 진집합 라지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참입니다. 근데 공집합이 되어버리면 번이시죠. 이해돼요 이거? 어쨌든 이해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얘들이 이제 명문제 된다는 거. 사실 조금 설명이 더 있는데 일단 시간이 마무리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사실 뭐 내용을 한번 배우긴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좀 보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있대, 그죠? 정리해야 돼요. 용어 정리 안 돼 있고 그 용어를 확실하게 내가 정의를 모르고 있고 이러면은 나중에 꼬여요.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꼬이고.